그랬더니 이제 자유한국당 보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황교안이 경주 지진 때 문제가 좀 심각했잖아요. 예. 너무 늦게 이게 메시지가 오니까.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지진에 대비한. 이것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황교안 말이 그렇게 통해서 막 사사사삭 바뀌었을까요? 아니고요. 시스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사정정국이죠. 지금 그냥 말하자면. 근데 그 사정정국이 국민적 압박에 의해 조성된 사정정국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 사정정국이 최종적으로 겨누는 칼끝이 어딜까? 그건 권부잖아요. 그 권부 중에도 지난 대통령이겠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입니다. 국회. 그러니까 지금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드러나 있는 것들이 뭐 국정원 댓글에 뭐 여러 가지인데요. 드러나지 않는 뒤의 일도 많았습니다. 제가 19대 국회에 있으면서 저 일은 정말 이상한데 왜 일어나지? 이런 일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상한 관행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제 작은 인허가를 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촌지가 부활하기 시작한다든가 뭐 등등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인허가 업무를 가진 작은 권한에서 작은 촌지가 발생했다는 말은요. 이미 윗선에선 더 많이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의 반증이거든요. 이거 혹시 푸나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똑같이 그 경주 지진 때도 그다음에 이번 포항 지진 때도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관측한 시점은 똑같더라고요. 지진 발생 2초 전, 3초 전 이렇게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기까지 이번에 포항 지진은 23초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주는 8분 7초인가 7분 30초인가 뭐 그렇게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1분 1초가 막 그럴 때.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사람이 별로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제가 찾은 것은 대통령부터 정상화되니까 모든 직위에 있는 사람이 쫙 내려가면서 정상화되는 거다. 그 결과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정상화의 내용이 뭔가 이걸 이렇게 고민하다가 조기숙 교수가 유희인이라는 존재 때문에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희인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들어갔다고 이게 차차작 움직일까? 그랬더니 이제 자유한국당 보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황교안이 경주 지진 때 문제가 좀 심각했잖아요. 예. 너무 늦게 이게 메시지가 오니까.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지진에 대비한. 이것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황교안 말이 그렇게 통해서 막 사사사삭 바뀌었을까요? 아니고요. 시스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래서 결국은 정상화인데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페북 친구로부터 글을 하나 본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방송사의 작가를 하는 분인데 예. 지진이 터졌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영상 몇 개 치고 거기에 뭐 대충 써주면 이게 통과됐는데 지금은 위에서 분 단위로 새로 보고를 올리라고 난리네. 나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임? 싫어해야 되는 거임?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정상화의 의미가 지진이라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관련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냐. 그러니까 유인 이제 본부장이 책임자잖아요. 본부장이 지진이 발생했다는 대답을 듣자마자 긴장해서 짜자작작 지시를 내리게 되고 그럼 거 밑은 더 긴장하고 더 긴장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긴장이 말단 공무원에게 제대로 전달되면 대통령이 10 긴장하면 말단 공무원은 1000 긴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나라가 다 무너진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진 다 상황 끝나고 나서 메시지가 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어떤 곳에는 돈 받은 걸로 나타나고 이걸 이제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도덕심이 추락해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9년 전 이명박이 당선될 때 많은 사람들이 비리가 좀 있으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그 마인드가 9년 동안 저는 흘러내려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요. 박근혜라도 정신 차려서 이명박식의 부정부패는 안 돼라고 했다면 또 모를까. 그냥 그걸 그대로 답습한 그 상태로 갔던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었죠. 국정원 댓글과 권부 전체가 동원된 지원 사격으로 당선된 거잖아요. 그건 뭐 경찰청도 곧 뭔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김용판의 그 이상한 기자회견? 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빚이 있고 박근혜는 이명박에게 빚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 정부의 지진 대처에 대해서는 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정부가 한 일 중에 칭찬하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네. 장해찬 씨가 보기에도 지진 대처는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김부겸 총리가 현장에 급파되어서 장관이 갑자기 김부겸 장관을 총리로 격상시키죠. 총리 되려나? 네, 현장에 급파되어서 예. 또 이게 수능을 연기해야 된다는 의견을 그러니까요. 뭐 신속하게 제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런 리더십 뭐 정치 같은 경우 결국 선택하고 책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수능 연기라는 게 사실 쉽게 선택하기는 힘든 결정일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맞아요. 뭐 학부모나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엄청난 결정이죠. 그렇죠. 사실 근데 그걸 뭐 전격적으로 했다는 거. 수능 때문에 우리 경찰들도 동원되고 나는 비행기도 멈추는데 네. 그 결정을 하고 과감히 책임지는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고요. 또 이번에 긴급 재난 문자가 굉장히 빨리 발송돼서 국민들의 맞아요. 칭찬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지난 9월 작년 9월에 경주 지진이 있을 당시에 재난 문자가 늦은 것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예, 야기됐었습니다. 그때 황교안 전 총리가 이 기상청에서 바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되도록 예산 확보와 입법이 필요하다고 9월 20일에 지시를 했었는데요. 이게 전 정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어쨌든 황교안 전 총리가 좀 발전시키려고 노력한 부분 그리고 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김부겸 장관 같은 이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한 부분들이 잘 조화가 돼서 국민들에게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능 큰 지진 나도 2번 연기는 안 한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또 지진을 이유 삼아서 2번 연기하는 건 사실상 수험생도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건 부총리가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전에 우리 방송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액상화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아, 이거 좀 무섭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받치고 있던 물 가득 담은 모래층이 그냥 삐집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 그 보도 보니까 포항 그 지진 난 그쪽이 몇 센치씩 움직였대요. 이만큼씩 움직여진 거예요. 위치가.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안 보이잖아요. 이만큼씩 그럼. 한 10cm? 그러니까 10cm는 안 되고 한 6, 7cm가 7cm가 집안이 좀 움직였고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산사태 위험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게 액상화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이게 그냥 섣불리 볼 게 아니고 지진이 나면 보통 집안은 흙과 돌과 해서 안반 이렇게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지진이 나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진흙층이라든지 물이 많이 함유된 층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그 집안층하고 섞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단한 집안이 진흙처럼 변하면서 그 지역이 전반적으로 이게 약간씩 주저앉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요. 실제로 이번 지진이 일어난 진앙지에서는 4cm가 지금 집안이 내려앉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핵발전소가 주위에 많이 있는데 이 전반적인 집안이 약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설계할 때 그 내진 설계했다고 하는 6.5 이게 아니어도 그 이상의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단단한 집안에 고정이 됐을 때 내진 설계가 6.5 이상이었다라고 이렇게 6.5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바닥이 불안정하면 그 이하의 지진에서도 충격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 지진 관측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은 17세기 정도에 액상화 기록이 남아있긴 한데 현대에 와서 지진 관측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처음이라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해결책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다고요. 일종의 집안 자체가 물렁물렁해진 거잖아요. 예.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더 큰 여진이나 또 다른 지진이 왔을 때는 그 건물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데 그 밑으로 한참 파고 내려가면 안반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 안반에다가 그걸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건물의 어떤 힘 예. 같은 거를. 예. 근데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지지하는 건물들은 지금 위험하다 이런 거고요. 특히 이명박이 집권하면서 규제를 풀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필로티 공법이라고 하잖아요. 1층에 주차장을 만들고 2층부터 이제 쌓아 올라가는 그 공법이 이명박 때 규제를 풀었는데 문제는 1층을 받치는 그 기둥이 1층만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뭐 예를 들어서 5층짜리 빌라면 5층까지 기둥을 다 세우면 그게 지진이 나도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둥 자체는 철근으로 안을 메우기 때문에 그 5층까지 이렇게 기둥이 이어져 있으면 웬만한 지진에도 견딜 수가 있는데 이명박이 규제를 풀었던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웬만한 빌라들은 다 그렇게 지었어요. 예. 새로 지은 거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런 필로티 공법으로 만들어진 빌라들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무섭더라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택 경기 활성화라든지 예. 이런 거를 명목으로 규제를 푼 거죠. 예. 근데 보기에도 되게 위태해 보이는데 지금 이번에 포항에서 문제가 됐던 그 집에 비틀어진 그 기둥 안을 보면은 일단 시멘트도 표준적인 걸 쓰지 않은 거고 철근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보고 나서 이거는 아예 쓸 수 없는 건물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혹평을 하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그런 집에서 그러면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네. 포항 지금 거기는 집이 막 금이 가고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떻게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체육관 같은데 이제 하고 있는데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남아 있는 무슨 공공주택들 있잖아요. 예. 거기를 임시로라도 쓰게끔 하겠다 이런 건데 그래봐야 이재민이 수천 명인데 그런 집들 있어봐야 뭐 100몇 개 이런 식이거든요. 예. 체육관에 살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서 굉장히 심각한 건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명박이 페이스북에서 또 이런 걸 썼어요. 어린 시절을 보낸 포항의 지진이라니 가슴이 아프다. 이게 한숨을 쉬. 이거 지금 어떻게라도 한번 본인이 어렸을 때 한국에서 살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메시지는. 실제로 그 진앙지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하고 가깝대요. 아니 살긴 살았냐. 네. 8km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생가 논란이 있었는데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생가는 보통 우리가 태어난 곳을 말하잖아요. 예. 근데 근데 살생자 똑같아요 한자로는. 날생과 살생이 생가 살았던 곳 예. 그런 개념으로 실들을 나중에 쳤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사카 출신이고 오사카에서 포항으로 이사 간 거죠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게 생가로 이렇게 둔갑하는 보통 우리가 생가 그러면 태어난 곳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자기 어린 시절을 보낸 포항의 지진이라니 가슴이 아프다 이러면서 마치 무슨 많은 국민들에게 그런 관심이 있느냐. 아니 이 이명박이 사실 이게 11월 17일 오후 3시 1분에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그랬는데 이미 지진이 나고 좀 지났죠? 지나고 올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저는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부분이 무엇보다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에 국민들 염려가 큽니다. 얘네들은 자기들 논리는 한반도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라고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그렇게 미친 듯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씨발로만.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위험지대가 됐어.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어서 나오는 게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피해 복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수사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아니 이 새끼들이 물타기 하는 게 에이씨.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 하루속히 이 재난을 극복하고 정말 재난 극복은 문 대통령이 알아서 합니다. 예. 조사만 성실히 받아주세요. 정말 0.5G 중력 가속도로 쳐버리고 싶네요, 진짜. 와. 이게 이제 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페이스북에 좀 아주 좋은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김윤호 님이 쓰신 건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다음 역은 MB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청송교도소문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그럼 출입문 닫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포항에 안 가고 있죠. 네, 안 가고 있죠. 예. 성정상 지진 난 당일날 공항에 내리자마자 달려갈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한 그대로예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정치인들이 몰려가면 거기 의전하느라 힘들어. 네. 홍준표 가서 봐봐. 일장 연설하잖아. 체육관에서 짜증나 죽겠는데. 그런데 안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실태 파악을 해서라도 가야 돼. 네. 가면 최대한 소리 없이 가서 실태만 보고 오면 돼요. 대통령이 직접 가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의전들이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돼.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경호 문제 경호 때문이라도. 문제라도. 예. 그래서 지금 정부 각 부처의 김부겸 장관부터 시작해서 교육부총리도 있고 김현미 장관도. 건설 교통부 장관도 네. 있고 다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대통령은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런 거죠. 방해될까봐. 방해될까봐 맞죠. 네, 이상하다. 방해돼요. 되긴 돼. 네, 되긴 되죠. 그래서 이게 가끔씩 그런 얘기 있어요. 그 결이 비슷한 게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군부대 방문을 웬만하면 안 했거든요. 그게 대통령인 내가 가면 병사들이 힘들어진다. 이런 네.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나를 빛내기 위해서 가느냐. 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도움이 안 된다면 안 가느냐. 이런 정말 본질적인 고민을 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리고 병사 시절을 보내봤고 의전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지. 군대 안 갔다 온 이명박이 뭘 알겠어요. 안철수도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가고. 안철수는 그러죠. 군대 갔다 오지 않았어요?
현역으로 갔다 왔잖아. 의무 병인가로 갔다 왔죠. 네. 안철수가 그렇게 싫어요?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왜 저만 갖고 그럽니까? 당신이 그렇잖아 지금. 팩트를 확실히 해줘야지. 이게 사실 이번 포항 지진에서 행정부처의 각 부처장들이 다 갔어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재난 현장 복구하는 것은 최우선이 포항시에 있고 최우선권이 그 다음에 뒤에서 경상북도가 조율을 해주고 그리고도 안 되면 행정자치부가 뒤에 있고 그리고 국무총리나 컨트롤타워는 맨 뒤에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나서서 막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왈왈할 사항이 아니다. 이건 포항시가 가장 그 현실적으로 그 안에서 피해자나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해야 될 문제고 나머지 주무부처들은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라라고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고요. 대통령이 포항시에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 문제가 걸려요. 그래서 또 위험한 지역을 돌아보기도 힘들어요. 건물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제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동안 사실은 박근혜가 세월호 때 갔을 때 잠수 수색하는 모든 것들이 올스톱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을 가게 되면 수색과 그다음에 점검, 복구하는 모든 작업들이 다 올스톱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 가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상한 관행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제 작은 인허가를 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촌지가 부활하기 시작한다든가 뭐 등등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인허가 업무를 가진 작은 권한에서 작은 촌지가 발생했다는 말은요. 이미 윗선에선 더 많이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의 반증이거든요. 이거 혹시 푸나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똑같이 그 경주 지진 때도 그다음에 이번 포항 지진 때도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관측한 시점은 똑같더라고요. 지진 발생 2초 전, 3초 전 이렇게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기까지 이번에 포항 지진은 23초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주는 8분 7초인가 7분 30초인가 뭐 그렇게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1분 1초가 막 그럴 때.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사람이 별로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제가 찾은 것은 대통령부터 정상화되니까 모든 직위에 있는 사람이 쫙 내려가면서 정상화되는 거다. 그 결과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정지진이라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관련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냐. 그러니까 유인 이제 본부장이 책임자잖아요. 본부장이 지진이 발생했다는 대답을 듣자마자 긴장해서 짜자작작 지시를 내리게 되고 그럼 거 밑은 더 긴장하고 더 긴장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긴장이 말단 공무원에게 제대로 전달되면 대통령이 10 긴장하면 말단 공무원은 1000 긴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나라가 다 무너진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진 다 상황 끝나고 나서 메시지가 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어떤 곳에는 돈 받은 걸로 나타나고 이걸 이제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도덕심이 추락해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9년 전 이명박이 당선될 때 많은 사람들이 비리가 좀 있으면 어때? 경제만 네, 살리면 네. 되지. 그 마인드가 네. 9년 동안 저는 흘러내려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요. 박근혜라도 정신 차려서 이명박식의 부정부패는 안 돼라고 했다면 또 모를까. 그냥 그걸 그대로 답습한 그 상태로 갔던 거잖아요. 그럴 수가. 그랬더니 이제 자유한국당 보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황교안이 경주 지진 때 문제가 좀 심각했잖아요. 예. 너무 늦게 이게 메시지가 오니까.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지진에 대비한. 이것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황교안 말이 그렇게 통해서 막 사사사삭 바뀌었을까요? 아니고요. 시스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사정 정국이죠. 지금 그냥 말하자면. 근데 그 사정 정국이 국민적 압박에 의해 조성된 사정 정국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 사정 정국이 최종적으로 겨누는 칼끝이 어딜까? 그건 권부잖아요. 그 권부 중에도 지난 대통령이겠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입니다. 국회. 그러니까 지금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드러나 있는 것들이 뭐 국정원 댓글에 뭐 여러 가지인데요. 드러나지 않는 뒤의 일도 많았습니다. 제가 19대 국회에 있으면서 저 일은 정말 이상한데 왜 일어나지? 이런 일도 많았고요.
그리고 없었죠. 네. 국정원 댓글과 본부 전체가 동원된 지원 사격으로 당선된 거잖아요. 예, 그건 뭐 경찰청도 곧 뭔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 김용판의 그 이상한 기자회견? 예. 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빚이 있고 박근혜는 이명박에게 빚이 있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 정부의 지진 대처에 대해서는 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정부가 한 일 중에 칭찬하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네. 장해찬 씨가 보기에도 지진 대처는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김부겸 총리가 현장에 급파되어서 장관이 갑자기 김부겸 네. 장관을 총리로 격상시키죠. 총리 될라나? 네, 현장에 급파되어서 예. 또 이게 수능을 연기해야 된다는 의견을 그러니까요. 뭐 신속하게 제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런 리더십 뭐 정치 같은 경우는 결국 선택하고 책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수능 연기라는 게 사실 쉽게 선택하기는 힘든 결정일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맞아요. 뭐 학부모나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정상화의 내용이 뭔가 이걸 이렇게 고민하다가 조기숙 교수가 유희인이라는 존재 때문에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희인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들어갔다고 이게 차차작 움직일까? 그랬더니 이제 자유한국당 보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황교안이 경주 지진 때 문제가 좀 심각했잖아요. 예. 너무 늦게 이게 메시지가 오니까.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지진에 대비한. 이것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황교안 말이 그렇게 통해서 막 사사사삭 바뀌었을까요? 아니고요. 시스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래서 결국은 정상화인데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페북 친구로부터 글을 하나 본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방송사의 작가를 하는 분인데 예. 지진이 터졌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영상 몇 개 치고 거기에 뭐 대충 써주면 이게 통과됐는데 지금은 위에서 분 단위로 새로 보고를 올리라고 난리네. 나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임? 싫어해야 되는 거임?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정상화의 의미가